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행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합니다. 현진건 작가의 소설인데요. 선생님이 올려준 전문 모두 읽었죠? 네, 선생님은 일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들 짚어주고 이 소설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설의 등장인물의 행동 파악하기입니다. 김첨지가 등장하죠? 김첨지가 과장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인물의 태도를 파악하기인데요. 서구 문물의 도입에 대한 김첨지의 태도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냉소적 태도예요. 서구 문물의 도입으로 사회가 혼란해졌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을 통한 분위기 형성 파악하기인데요.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긴장감과 비극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위기의 끝부분에서 나타난 배경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운수 좋은 날에 중요한 것들을 선생님께서 짚어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소설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면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부분은 생략하고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흡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알랭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혹된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혔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준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외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일려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종고등학교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하고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 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북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에 마음이 캥기었다.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튀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대는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라고 중얼거린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려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전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로 치면 거기가 10월이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대로 갔다. 중략입니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객에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떨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이 사람 취꾼 그만 드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듬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놈 왜 술을 붓지 않아? 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내며 애미를 부틀리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칫훔칫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얹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구를 꺾어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에 주어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의 돈 이 육실의 돈 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 하고 울었다. 곱빼기 2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의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의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대고 정거장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대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허름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마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껏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획 돌아서다니면 왜 놈이 이렇게 귀찮게 그라?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의 생기그라? 아이고 소리가 처신도 없지. 웃음소리들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더니 금방 오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애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애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을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을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온다. 치삼은 흥이 조금 끼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아,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은은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굴성굴성한 눈으로 싱그려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사람만 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다 뺏어갔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머니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 또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중략입니다.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생의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귀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인 내가, 섞인 축이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벌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즌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봐.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개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다니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운수 좋은 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전문을 함께 다 읽어보면서요. 운수 좋은 날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해 주어서 고맙고요.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